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을 위한 국민배당금제 특강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개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또는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께서 이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 관련하여 국민배당금제에 대한 오해를 국회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소득제라는 측면들은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 개입론이라는 측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한 케인즈의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재명 지사도 이제 그 입장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더 잘하실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러한 업종들은 발전돼 나가지만 그 외에 많은 서민들이 했던 그러한 직업들, 뭐 운전수라든지 또는 단순 근로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은 일자리를 잃어서 무려 5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제는 케인즈의 그 입장처럼 좀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좀 보수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뭐 진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반면에 좀 굉장히 진보적인 정당들 입장에서는 아예 기본소득 당까지 만들어져서, 네, 그 당에 현재 현직하는 국회의원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채로운 그러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제인데, 허경영 후보의 국민배당금제는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진보적인 부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완전 해소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국민배당금제라는 입장은 뭐냐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식회사로 보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식회사, 뭐 삼성 주식회사처럼, 그럼 삼성 주식회사는 뭐예요? 삼성의 주식을 가지고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고 경영진들이 경영을 하여서 또 투명한 경영과 절약하는 어떤 그 경영뿐만 아니라 투자할 땐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아야 할 땐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남겨서 주주들, 투자자들한테 배당금을 나눠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대한민국을 경영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회사로 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국가 주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롯데라든지 한국의 이런 많은 기업들, 또 중소기업들 또는 소기업들, 뭐 자영업,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배당금을 마련해가지고 배당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배당금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허경영 후보는 뭐 15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 상황, 허경영 후보는 처음에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양적 완화를 통하고 각종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또는 경영, 도전자 정신에 의한 경영,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확보할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다채롭다 보니까 좀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는 변론으로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국민 배당금제는 바로 그런 입장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이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해야만 4차 산업혁명을 주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제시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에서도 기업이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삼성 같은 기업이 큰 수익을 냈지만 결국에는 상속세, 증여세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해외로 넘어가니 그래서 결국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상속세는 이중과세, 삼중과세 문제가 있죠. 모든 세금을 다 냈는데 또 세금을 재산세라는 또 세금을 계속 또 걷어왔고 그 다음에 또 죽으니까 상속세, 증여세로 가져간다라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가 상속세나 이러한 증여세를 폐지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폐지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일본에는 이런 서비스업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10만 개의 100년 넘은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떤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세수가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4차 산업혁명에는 아주 진짜 무시무시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우리가 계속 간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는데 기본소득보다는 국민배당금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진보적인 정당 입장에서 보셨을 때 국민배당금제 어때요? 기업이 자기들만 먹어가니까 그동안 좀 노동운동들도 심했는데 그것을 국민배당으로 나눠준다 하니 좀 어떻습니까? 동의가 가지 않나요? 네, 그리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가 정신을 극대화시켜서 많은 능력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어때요? 좀 구미가 당기지 않나요? 네. 이런 어떤 정책이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보수와 진보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최고도의 어떤 고도의 정책을 구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배당금제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고 국민배당금제 하나만 보면은 반대할 수가 있는데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은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중소기업에 3년 동안 근무할 때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5년을 근무하면은 또 이렇게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중소기업도 살려나가면서 그러면서 창업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허경영 정책이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또는 자영업이라든지 모든 기업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나 재산세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폐지함으로써 그러면서 더욱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국민배당금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하나 부분이 이제 아마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인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또 뭐 시군구 의원들까지도 그렇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전에 한 여당에서 비례대표 출마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출마를 거절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생 뭐 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정치인들도 나이 제한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나 하나가 누리는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대한민국 국민과 후손이에요. 후손들. 그리고 국회의원 하다가 내려오잖아요. 대통령 하다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국민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내가 국회의원이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세상이 내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생각해 보면은 어떠세요? 좀 국회의원 여러분들. 국민배당금제가 나오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말 애국자만 할 것 같아요. 애국자만. 아마 국회에도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간혹 가다 보면은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내가 다시 이 국회의원 4년 후에 국회의원 안 될 수 있는데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진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 사람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애국자 아닐까요? 네. 그리고 또 시군구의원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잖아요. 다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당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통령 경제비서관을 하셨어요. 그분하고 제가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공천 받는데 참 힘들다 그래요. 네, 심지어는 몰래 뒷돈이 오가는 그러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애국자들이 어떤 국회로 가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장막이 쳐져 있어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제가 과거에 한나라당에서도 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제가 국민소통위원으로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치 상황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4년 국회의원을 하고 내려왔을 때, 또 뭐 대통령을 하고 내려왔을 때 내가 바라보는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진짜 무보수 명예직이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당 공천을 바라보면서 정당 바라기를 했던 그런 국회의원들의 삶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서글프지 않으셨나요? 끊임없는 권력 다툼 속에서 국민만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국민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허경영 후보가 얘기하는 정당에서 공천이 없어지고 차라리 정당이 없고 국민을 향하여 진짜 우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지금 많은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 봅시다. 공천을 못 받으니까 홍준표 의원 보면은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까지 한 사람이 공천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에게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무보수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후보들이 뭐 공천권 가지고 싸우고 뭐 서로 죽이고 막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저거는 아니다. 예, 저건 아니다. 진짜 인간이 얼마나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공정한 우리가 선택을 받는 국민을 향한 그러한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보좌관 여러분들 진짜 이 영상을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배당금제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측면. 국민배당금제는 뭐다? 대한민국 주식회사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또 중소기업을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창업을 지원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형성된 배당금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정치 혐오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저도 주변에서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정치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정치하려면은 뭐 이혼하고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치 혐오 시대를 중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리고 노조의 갈등이 없어져요. 이 국민 배당금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기업은 많이 열심히 일해서 그 배당금을 통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이 국민이 다 주주고 모든 직원들이 다 주주예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주. 그렇기 때문에 노조 갈등이 없어지고 전교조 갈등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쌍벌제를 폐지해서 돈을 받은 사람,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전 범죄가 없어지겠죠. 완전 비밀이 없어지겠죠. 무덤 가는 비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는 분들. 그 잘못하는 분들 때문에 모두 다 욕을 먹는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하는 분들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벌제를 폐지함으로써,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쌍벌제가 폐지가 됨으로써 김영란법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네, 이러한 것이 바로 허경영의 정책입니다. 이것을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제가 뵀을 때는 뭐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그 흥선대원군 아시잖아요. 흥선대원군. 굉장히 어떤 그 정치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시정 잡배들과 어울리면서 그 외척의 그 정치 상황에서의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진 진짜 볼품없는 사람 노릇을 많이 합니다. 근데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제가 봐도 무시무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또는 뭐 허황되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33가지 정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또는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정책을 따라하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요즘에 출산하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국민 배당금제예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제가 진행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국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또는 많은 그 경영인들, 재벌들을 존경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 나오니까. 이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공유경제의 완성이고, 이것은 진짜로 시장경제의 완성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국회의원 여러분들, 또 국회에 계신 보좌관 여러분들, 한번 이 정책에 대해서 또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뜻이 있으신 분들은 허경영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짜 저처럼 지지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바보가 아니죠. 제가 진짜로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는 이재명 후보라든지 또는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이제 후보는 아니죠. 윤석열 지금 대권 거론되는 그런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어떤 줄을 섰으면 아마 진짜 뭐 국회의원 한 자리는 할 수 있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허경영 후보라는 군소정당, 국가혁명당이라는 군소정당의 그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서강대, 또 숙명여대학교, 강남대학교, 급동대학교, 국립강원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네, 전주비전대학교 개건교수로 있었고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었고,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에 특임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 논리를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생들 앞에서 논리로 강의를 해야 했고, 그리고 책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거의 50권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책도 쓸 수 없을 것이고 글도 못 쓸 것입니다. 그 제가 쓴 많은 컬럼이 있거든요. 그 컬럼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뭐 제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으면서 지지선언했던 것은 정말 저는 참 제 인생에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저는 그것이 독립군의 어떤 정신들 그런 거와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또 보좌관 여러분들 정말 제 이 말을 정말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동의하시고 진짜 지지하실 그러한 분들은 꼭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함께 연구하여서 진짜 허경영 후보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